안녕하십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사업도 잘 됐고 아주 완벽한 아내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와이프는 누가 봐도 야무지고 생활력 강한 현모양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내 때문에 인생이 휘청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다투고 실망하고 상처 주는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모든 감정을 풀고 다시 화해하곤 했어요. 아무리 서로를 미워할 일이 있더라도 하루는 넘기지 말자. 그게 저희 부부의 신조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든든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내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꽤 빠르게 승진을 했던 출중한 인재였죠.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레 아내가 회사를 관두게 됐고 막상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아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부품 구매 같은 일을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전반적인 총무 일을 해주다가 점점 영역을 넓혀갔죠. 그렇게 와이프를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하게 됐고 아내에게 실장이라는 직함을 적은 명함을 파주게 됐네요.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던지라 아내에게 많은 연봉을 주진 못했지만 아내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줬어요. 아내가 무리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쉬엄쉬엄 하라고 바깥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취미생활하면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일당백으로 일할 테니까 자기는 중요한 일에만 신경 써. 이런 아내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업이 그리 재밌는 분야도 아니고 거의 감정노동에 가까운 분야인데도 아내는 군말 없이 뒤에서 묵묵히 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정말 눈물겨웠던 게 다들 퇴근을 하고 난 후에도 혼자서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명함을 들고 이리저리 영업도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고마웠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어느새 아내에게 꽤 많은 부분을 의지했습니다. 외근이 많은 저 대신에 내근직 대부분의 일을 아내가 책임져주고 있었어요. 직원들 또한 그 사람이 제 와이프라는 걸 알고 총괄 책임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부재 중일 때도 일이 알아서 잘 굴러가더라고요. 만약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일이 꽤 고달팠을 것 같은데 역시 난 결혼을 잘했다고 주변에도 결혼은 행복한 거라고 꼭 하라며 결혼 전도사가 되어 주변에 결혼을 권유하고 다녔습니다. 분명 그땐 그랬죠. 아내는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와 총무, 마케팅 등 회사의 살림을 담당하며 커리어를 이어나갔어요. 제 가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와이프는 정말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직원들을 뽑는 것도 아내의 몫이었는데 3차 면접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야무지게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번째 비서가 뽑히게 됐죠. 아내가 원래는 제 담당 비서나 다름없었는데 워낙 하는 일이 종횡무진한 데다가 외근도 많아져서 아무래도 제 담당 비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와 함께 일하게 된 최 비서는 사회 초년생으로 실수도 많고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이 순박하고 선해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갓 20살이 된 최 비서의 꿈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유학을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비서도 생기고 일도 원활하게 잘 풀리고 모든 게 술술 진행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와이프와 제 사이가 삐그덕대기 시작했죠. 비서가 아침마다 저에게 결제를 받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됐는데 제가 정해지지 않은 걸 요구하면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실장님이랑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이라면 누구... 사모님이요. 이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 먼저 사모님께 여쭤보고 다시 결제 올리겠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관여해주는 부분이 많으면 저야 편하죠. 하지만 점점 주객전도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째서 대표인 제가 결정권자가 아닌 아내가 모든 결정을 주도하게 됐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직원들은 어느새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아내에게 의지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표인 저보다 더 많은 의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회의를 할 때면 아내가 저에게 면박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표가 돼가지고 이것도 몰라? 이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실무를 해보긴 한 거야?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면 몰라도 직원들이 다 보는데 아내에게 면박을 당하니 면도 안 서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조심스레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건 잘 알겠는데 조금만 나를 존중해줄 순 없을까? 어쨌든 내가 대표잖아.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람은 나고 책임도 내가 져. 근데 요즘 여보가 미리 결정하고 실행해버리는 바람에 일이 얼마나 꼬이는지 알아? 열정적인 건 고마워. 하지만 모든 일엔 단계가 있는 거잖아. 그것만 좀 명심해줘. 대표면 대표답게 제대로 일 좀 파악해. 지금 내 손에서 얼마나 전쟁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다 회사를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하는 거잖아. 그나마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당신 혼자 있어봐. 이미 쫄딱 망하고 폐업했을걸? 그리고 당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외근 나가서 거래처 하나라도 더 뚫어야지. 대표가 사무실에 오래 머물고 있을수록 회사는 망해가는 거 몰라? 오늘 최 비서가 그러더라. 사모님이랑 협의 안 된 내용은 들어주기 난처하대. 내가 비서한테 그런 말까지 들어야겠어? 내가 꼭두각시야? 내가 여기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대표 자리가 무슨 의미인 건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고? 실무는 내가 담당하기로 했잖아. 그게 불만이야? 그리고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빗품 하나하나 사사건건 토달지 마. 대표가 그런 거에 쪼잔하게 굴면 되겠어? 직원들이 그러더라. 대표님이 회사에 오래 남아있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진짜 그래?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나 하루 종일 대표실에만 있는데? 직원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무슨 소리야? 대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압감을 느끼는 거지. 왜 당신만 몰라? 그리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어느 정도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왜 자꾸 혼자 다 떠안으려고 그래?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진짜 답답해서 한숨이 나와. 저는 와이프에게 서운하고 와이프는 제가 답답하고 이래서 부부끼리는 같은 곳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분명 내 편이 회사에 있긴 하지만 홀로 이 고독한 기분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영원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저를 나무라고 닥달하니 자존심이 많이 깎이더라고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독하고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가 어느새 집에서는 말도 안 섞는 냉랭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와이프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한 그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겠죠. 이제는 와이프에게 다 내려놓고 하고픈 일 하면서 쉬라고 제안을 해봤지만 와이프는 이미 회사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라 퇴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와이프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명 대장놀이를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듯 했어요. 얼마 후 최 비서가 유학을 가고 싶다며 퇴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비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 또한 얼마 후 카페를 차리겠다고 하더니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측근에서 일하던 직원이 길게 일하지 못하고 연달아 관두니 어쩌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비서가 채용됐습니다.
그 비서는 경력이 있는 30대 초반 여자였어요. 처음으로 경력직인 비서를 뽑게 됐는데 역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능숙하더라고요. 적어도 몇 년 동안만이라도 함께 일하면서 서로 적응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한 지 며칠도 안 돼 밝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일이 힘든가? 아니면 회사에 불만이 생긴 걸까? 아니면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이 비서, 혹시 요즘 고민 있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 것 같길래 혹시 나 때문에 힘든가 해서. 아니에요. 대표님 때문 아닙니다. 그럼 회사 때문에 힘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만약 힘든 일이나 휴식이 필요하면 눈치 보지 말고 연차 쓰도록 해. 당일에 통보해도 좋으니까 건강도 잘 챙기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잘 쉬고 있거든요. 새로운 이 비서는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벽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나누지 않았고 업무적으로만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죠. 저는 오히려 이런 관계가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와이프 입장은 달랐나 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서 말이야. 일하는 게 좀 형편없지 않아? 왜? 나는 딱히 거슬리는 건 없던데. 아니, 너무 애가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하나? 좀 짜증날 때가 많아. 어차피 이 비서는 나랑만 일하잖아. 여보랑 부딪힐 일은 별로 없지 않아? 없긴 왜 없어. 당신이 외근 나갔을 때 주로 나랑 소통하고 있는데. 그냥 확 자를까봐. 이유도 없이 직원을 어떻게 잘라. 그리고 이 비서 여보가 뽑은 직원이잖아. 그땐 인상도 좋고 경력도 좋다면서 잘 맞을 것 같다며. 그땐 그랬지. 근데 막상 뽑아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완전 정반대야. 적어도 말은 통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걔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다려봐. 회사에 적응하는 중이겠지. 나는 오히려 공가사가 확실한 것 같아서 보기 좋더만 뭘. 공가사가 확실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해야지. 비서가 뭔데? 위기와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게 비서 아니야?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그게 비서지. 무슨 사회 부적응자처럼 뚱하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됐어. 직원이 일만 잘하면 됐지. 소통이고 뭐고 나는 일만 확실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이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직원한테 괜히 상처 주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줘. 계속 사람 뽑는 것도 이젠 지쳐. 상처? 내가 직원한테 상처를 준다고? 내가 무슨 악마야? 당신은 무슨 말만 하면 내 탓을 하더라? 내가 누굴 위해 이러고 사는데? 무조건 여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아무튼 싫어. 그 비서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알았어. 일단 1년만 지켜보자. 지금은 채용된 지 한 달 됐잖아. 한 달 만에 관두라고 하는 회사가 세상에 어딨어. 아내는 이상하게 그 직원을 못살게 굴고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마치 관두라고 괴롭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노골적이라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아내가 원래는 두루두루 다 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유치해 보이면서도 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비서는 언제나 아랑곳 않고 꿋꿋하게 일만 하고 있었고 세상을 통달한 사람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더라고요. 그게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둘의 기싸움 때문에 저만 난처해졌어요. 이 신경전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이 비서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저 대표님 바쁘세요?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언제? 지금? 네. 오늘은 거래처랑 약속이 있는데 무슨 일이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선약 있으시면 다음에 날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얘기인가? 아무래도 회사 밖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나중에 시간 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모님께는 저희 둘이 약속 잡았다고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건 왜?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 와이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갑자기 엄청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거래처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와이프 몰래 비서와 바깥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비서가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한 번쯤은 설득하며 좀 더 오랫동안 일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비서가 저에게 해준 말은 예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와이프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데? 대표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길래. 내가 회사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왜 여태껏 비서가 길게 일하지 않고 금방 관뒀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줬다니? 제가 처음 입사했던 날 사모님이 저를 회의실에 몰래 불러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으면 월급은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돈으로 주겠대요. 대신 대표님 모르게 이 일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비밀 서약서를 하나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돌려서 최대한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횡령이었어요. 매일 아침 결제를 받을 때마다 금액을 부풀리고 와전시키고 없는 항목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걸 도우면 사모님은 회사 돈을 개인 돈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저는 보너스 개념으로 돈을 받게 되는 형식이었어요. 물어보니 예전에 일했던 비서들 죄다 그런 식으로 월급의 몇 배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비서 유학 간다고 관뒀다고 했죠? 그거 진짜로 단기간에 유학 갈 비용을 다 벌어서 관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서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창업하는 게 꿈이었다고 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모님이 월급에 돈을 얹어서 준 겁니다. 물론 사모님은 더 큰 돈을 확보하셨겠죠. 대표님 모르게 야금야금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지? 그럴 줄 알고 증거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 비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오로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비서의 이간질이라고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서류에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수인계 받으면서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임의로 숫자를 채워 넣어봤어요. 대표님이 봐도 뭔가 수상하시죠? 여태껏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아마 더 파보시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제 권한은 여기까지라.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비서들 전부 와이프의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 비서는 그 제안 받아들였어?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왜? 나라면 웬 떡이냐 싶어서 덥석 물었을 텐데. 저는 제가 일한 만큼만 돈을 받고 싶어서요. 그 외에 다른 욕심 부리면 탈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범죄에 연루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사모님 제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저를 대놓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폭로할까봐 차마 대놓고 관두라는 말은 안 하시지만 은근히 괴롭히시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하게 일을 할 바엔 그냥 때려치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이상한 정의감 같은 게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관둘 땐 관두더라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모님의 잘못이 그 정도로 멈췄으면 제가 이렇게 폭로하겠다고 자리를 마련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사모님의 사생활에 대한 거예요. 사생활? 내가 모르는 사생활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회사 내에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표님만 모르세요. 사모님한테 내연남이 있다는걸요. 내연남이라니? 설마 회사 직원이야? 총무팀의 장대리요.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장대리랑 우리 와이프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 한참 연하를 내연남으로 만나는 게 말이 된다는 소리야? 그냥 루머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대리는 너무 뜬금없잖아. 제가 파악한 바론 그래요. 물론 그냥 소문일 뿐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직원들이 뒤에서 수군대고 있고 그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모님이 딱히 부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일할 자신이 없어서 탈출하려다가 그래도 대표님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맞는 행동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운영됐다가는 금방 바닥을 드러낼 거예요. 직원들한테 들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총무팀의 장대리가 갑자기 차를 바꾸고 살던 곳을 이사하고 명품 시계를 차고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퇴근할 땐 언제나 사모님 차에 조용히 타고 있다가 둘이서 같이 퇴근하고 은밀하게 밖에서 만나다가 몇 번 직원들한테 들켰나 보더라고요. 아마도 입막음 시켰겠죠. 사모님이 제일 잘하는 게 비밀 유지니까요. 제가 더 기가 찼던 건 직원들 모두의 단합력이에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어쩜 그렇게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건지. 전에 듣기론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살림 합칠 계획이라고 했어요. 둘이 그런 대화를 메신저로 나눴던 걸 전산팀 직원이 우연히 보게 됐대요. 아무튼 저는 이런 더러운 회사에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새로운 비서 뽑을 때까지만 다니도록 할게요. 채용 공고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비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는 데다가 사내에서 불륜 행위까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비서의 말에 의하면 제 와이프는 꾸준히 예전 비서들과 공모해서 횡령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이 단기간에 그렇게 유학자금을 모았던 게 수상하긴 했거든요. 그때는 회사를 관두고 싶은데 핑곗거리가 없으니 그렇게 둘러댔겠지 하고 말았는데 아내와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와이프의 눈치를 보고 난처해했던 비서들의 수상한 행동들이 이제서야 납득이 되더라고요. 비서는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거 사직서입니다. 사내 인트라넷으로 퇴사 신청할 계획인데 먼저 이렇게 양해를 드리고 관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 이 비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는데 일단 홀딩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비서 말이 맞다면 일단 회사 내에서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내가 증거를 찾을 때까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이대로 당하기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저는 애걸복걸하며 이 비서에게 잠시만 남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어쨌든 대표인 저만 모르는 사실들을 이 비서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 비서를 편하게 생각하고 와이프에 대한 비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제 곁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확실히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헛소문이길 바랬지만 혹시나 그 소문이 진실이라면 제 편에서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비서도 잠시 고민을 하는 듯 싶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비서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끝까지 눈치채지 못한 채로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아내의 끔찍한 만행을 저만 모르고 있었겠죠? 그래도 이번에 채용된 비서가 대쪽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소문이든 아니든 그걸 알게 된 순간 저에게 전달을 해준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직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마다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사직서까지 내며 용기를 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직원이라면 최대한 길게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저를 맞이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겠다고 누운 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최대한 차분하게 고민했어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네요. 날이 밝자마자 회사에 출근한 후 와이프를 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물었어요. 우리 회사 전산 기록 내가 좀 볼 수 있나? 어떤 전산 기록? 일단 재무팀 팀장 좀 호출해야겠어. 재무팀은 왜?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뭐가 필요한 건데? 내가 실무자를 직접 보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서. 우리 회사 올해 지출 내역을 자세히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갑자기라니. 내가 그런 걸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항상 기록을 해놓잖아. 프린트만 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나? 그래도 실무자한테 갑자기 명령하듯이 그러는 게 어딨어.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엉망이야.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일주일만 시간을 좀 줘. 정리해서 보여줄게. 정리 필요 없다니까? 정리해서 준다고. 내가 그게 훨씬 편하다고.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고작 종이 쪼아리 한번 들여다보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에 집착을 하냔 말이야. 지금 외근 나갈 시간 아니야? 늦었어. 얼른 준비나 해. 그래. 역시 그런 거였어. 뭐가? 됐어. 필요 없으니까 나가봐. 오늘따라 왜 이래? 아무튼 일주일 후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모든 일엔 단계가 있는 거야. 갑자기 지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하길대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와이프에게 의지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믿었어요. 그 누가 나를 속일지라도 절대로 저희 와이프만큼은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가장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더라고요.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저는 재무팀 실무 직원을 은밀하게 불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내 모르게 가져다 달라고. 혹시 모르니 다른 직원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메일로 전송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돈이 어디로 새고 있나 따져봤습니다. 회사의 세세한 지출 내역은 와이프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큼지막한 것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세부 내역을 보게 됐죠.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여태껏 나를 이렇게 속여왔구나. 아주 은밀하고 음침하게 숫자를 조작하고 부풀려 놨더라고요. 슬쩍 훑어보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작업을 해놨어요. 이 모든 게 아내만의 작품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력자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장대리 그놈이 아주 순진한 척하면서 뒤에서 아내와 환상의 짝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이 비서에게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내역, 회사 내에 있는 CCTV 자료, 와이프의 차 근처에 세워진 직원들의 블랙박스 등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죄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비서는 전산팀 팀장과 몰래 컨택해서 능숙하게 자료를 모아주더라고요. 모든 건 아내 몰래 진행돼야 했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뒤에서 신이 났겠죠. 사모님의 불륜이 드디어 발각이 되는구나 싶어 팝콘을 들고 저희의 모습을 관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를 배신한 여자와는 단 하루도 같은 침대를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리저리 출장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내의 불륜 증거와 횡령 증거를 수집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마음의 준비가 끝난 후 장대리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장대리가 입사를 하고 난 후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고 업무적으로도 그리 부딪힐 일이 없어서 이름과 얼굴 정도만 기억해 놓은 정도였는데 그날 거의 처음으로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어요. 장대리는 본인을 왜 불렀는지 몰라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대표님,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여기 앉아. 저를 갑자기 왜 부르셨는지...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장대리한테 커피 한 잔을 못 사준 것 같아서. 아, 갑자기요? 그러게 오늘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왜 하필 오늘 장대리가 유독 생각난 걸까? 요즘 회사 일은 할만하고? 네,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잘해줘? 네, 뭐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 누구랑 제일 친해? 저요? 두루두루 잘 친합니다. 장대리가 어떻게 회사에 입사했더라? 면접 때 날 본 적이 있었나? 그때 대표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사모님께서 저를 면접 보셨고 다음날 연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장대리를 뽑았구나. 그래, 우리 와이프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긴 하지. 장대리는 여자친구 있어?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 좀 그런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아직입니다. 왜? 여자친구랑 극복하지 못할 문제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한 여자를 책임지기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그거야 뭐 조만간 해결되겠지. 네? 내가 장대리를 부른 이유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야. 네, 물어보십시오. 우리 와이프 어디가 그렇게 좋아? 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어떤 매력에 끌려서 유부녀를 만나나 싶어서. 나는 평소에 임자 있는 사람 건드리는 놈들이 참 이해가 안 됐거든. 대체 왜 만나지? 그 사람이 지원해주는 물질적인 것들 때문인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발뺌하겠다 이건가?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대표님,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랑 저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표님이 계신데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도 설마 둘이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증거를 모았지. 근데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게 더 확실해지던데?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든 아니든 난 아무 상관없어. 어쨌든 내 손에 있는 증거는 둘이 불륜관계라는 걸 충분히 입증하고 있거든. 둘이 살림까지 합칠 계획을 세웠던데 그때까지 아주 바짝 돈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았어? 회사가 장난이야? 장대리, 너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이 말 하려고 불렀어. 이제 내가 보호해줘야 할 직원도 아니니까 여태껏 저지른 일 네가 수습해야지. 아주 야무지게 뽑아 드셨던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둘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 자그마치 10억이야.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사모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전 분명 말렸어요. 정말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와이프가 그 정도로 배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꼬드겼겠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등쳐먹으려고 덤비기나 하고. 아주 형편없는 놈이네. 이게 네가 원하는 사랑이야? 남의 가정 깨부수고 분리할 땐 도망가는 게 네가 추구하는 사랑이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진짜로 사모님에게 사적인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대표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면서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자꾸 술 마시자고 하길래 몇 번 같이 마시다가 그렇게 어쩌다 보니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곧 이혼한다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해서 고민도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다가 점점 가까워진 건 맞지만 저도 억울합니다. 전 그저 상사분의 말을 잘 듣고 따른 것 뿐입니다. 일개 직원이 어떻게 사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은 저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애초에 목적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사모님은 애초에 목적이 이 회사 돈을 쓸어가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놈은 본인의 잘못을 지우고 탈출하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불륜남이라는 건 변치 않은 사실이었죠. 저는 그놈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상간남 소송까지 하겠다며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잠시 미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사모님 안 만날게요. 어차피 만날 일도 없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했어요. 그쪽이 계속 매달리는 바람에 억지로 만나준 겁니다. 다시는 대표님 눈앞에 띄지도 않고 거슬리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일은 실컷 저질러 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가? 이력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 부모도 없고요. 할머니랑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가진 거 없고 힘들게 살아온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감사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국 둘이 했던 짓을 순순히 실토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빌고 또 빌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네요.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자리로 돌아간 후 바로 전에 들었는지 와이프가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놈이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줬어? 대표가 다 알게 됐다고. 여보, 오해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장대리를 불러?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기나 해? 직원들 사이에 소문 쫙 퍼졌어. 당신 와이프 불륜하는 여자라고 소문 다 났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이거나 봐. 더 이상 와이프와 말을 섞기 싫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일부를 와이프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 사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겠지 싶었는데 아내는 뻔뻔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왜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녀? 이날은 내가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술김에 내가 장대리랑 팔짱을 꼈는지 포옹을 했는지 알게 뭐야.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눈길 갈 수도 있고 마음 줄 수도 있지. 그러면 이혼하면 그만이야. 나도 더 이상 나한테 관심 없는 와이프 필요 없어. 하지만 당신이 회사 내에서 저지른 짓은 이것뿐만이 아니던데?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건 알고 있지?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하나하나 읊어줘? 남편 몰래 어떤 짓까지 했는지 내가 내 입으로 말해줄까? 그만해. 충분히 알았고 이젠 안 그러면 되잖아. 나도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일들도 많아. 그건 인정할게.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칼같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겠어. 때로는 허술한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이야. 완벽하진 않아. 그래, 알겠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고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할게. 뭘 소송으로 진행해?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짓 전부 자세하게 조사할 거니까 책임 피할 수 없을 거야. 상간남 그놈이랑 둘이 열심히 한번 수습해봐. 이혼?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고작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 나를 배신한 여자를 평생 책임지라고? 배신이라니? 왜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해? 나 여태껏 당신 회사 살리려고 잠도 제대로 잔 적 없어. 당신한테 패기칠까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면서 일에 집중하라고 허드렛 일 내가 다 도맡아서 한 거 알면서 그걸 알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가벼운 존재야? 필요할 땐 이용해 먹더니 이젠 날 소송하겠다고? 억울하면 당신도 법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변호사 통해서만 소통하고 싶으니까 집에 있는 짐도 다 빼줬으면 좋겠네.
여기 이러는 게 어딨어, 여보. 일단 얘기 좀 해.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다가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이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다 보니 욕심나더라. 나도 당신처럼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데 직원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꾸 과시하게 됐어. 내가 거느릴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비로소 직원들이 나를 따르더라. 거기에 취해서 내가 선을 좀 넘었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은 어쨌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다가 이사달이 난 거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린 부부잖아. 언제나 다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 회사도 우리 관계도 완벽하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당신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필요 없어. 갈 때까지 간 주제 나한테 용서를 바란 것 자체가 욕심인 거 알지? 이젠 우리가 끝낼 때가 된 것 같네. 더 이상 당신한테 실망할 것도 없어. 당신은 그놈이랑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테니. 여보, 진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난 절대 못해. 당당하게 굴더니 결국엔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것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용서를 비는 모습조차 꼴보기 싫었고 가증스러웠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결국엔 제 뒤통수를 때리고 상간남과 도망을 갔겠죠. 제 등에 칼을 꽂을 계획까지 세웠으면서 이제 와서 울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소송을 진행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기분이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와이프를 잘못 만난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이 또한 팔자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와이프의 횡령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회사에 존폐의 위기가 생길 정도로 큰 사건이 될 뻔했어요. 어쨌든 일이 나름대로 잘 수습이 됐고 다시 회사를 되돌려놨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전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말을 건네더라고요. 나는 정말 당신이 행복하길 바랬어. 그뿐이야.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콧방귀를 끼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 일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3년 후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저에게 와이프의 만행을 폭로했던 이 비서가 제 아내가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비서의 줏대 있는 행동에 감동한 저는 너무 고마워서 몇 번 밥을 샀어요. 그 일을 마무리 짓고 퇴사를 하겠다는 이 비서를 계속 붙잡아뒀죠. 그렇게 이 비서는 제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줬고 언젠가부터 서로의 마음이 통해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남 주제에 재혼은 욕심이라 생각하며 이 비서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이 여자를 놓치면 크게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에는 부부가 됐네요. 이렇게 또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와이프 앞으로 10억을 상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피해를 볼 뻔한 금액이었죠. 의미 있는 돈이기도 했고 지금의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돌려받지도 못했을 돈이니 평생 아내를 존중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대로 전달하게 됐죠. 이 돈으로 당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실컷 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실컷 하라고 일러뒀는데 와이프는 아직까지 그 돈에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쓰고 보관만 해놓냐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보 사업 망하면 내가 이걸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아내를 만나게 되어 요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태껏 그 힘든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나 봅니다. 지금은 육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사도 잘 굴러가고 있고 직원들 모두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아빠, 멋진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게 제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었을 암흑기를 사연으로 쓰고 나니 후련한 기분이 드네요. 사연을 마치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